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예전에 블로그에 포스팅한 백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가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 은근히 많은데요. 가방이나 지갑, 신발 같은 의류부터 시작해 소파나 의자, 카시트 등등 가죽 소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죽 모두가 진짜 동물에서 나온 가죽은 아닐 겁니다. 명품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들은 진짜 가죽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제품들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조 가죽을 이용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싹 다 만들고도 남을 만큼 가죽이 넘친다면 인조 가죽이 별로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죽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고 보다 다양한 품질의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 인조 가죽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죽 소재를 가공해 만든 소재를 피혁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혁이 없다면, 즉 오직 천연 가죽만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야 했다면 동물단체의 시위는 한결 더 격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백산은 이처럼 인조 피혁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1986년 백산화성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을 때부터 합성피혁 제조업체로 설립되었고 합성피혁이라는 전문 분야를 타고난 기업입니다. 백산은 합성피혁의 길을 걸으며 1999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말 그대로 합성피혁에 몰빵해온 기업입니다.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만 보면 피혁 하나로 아주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져왔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합성 피혁이 쓰이는 분야는 지금보다 훨씬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산은 신발에 들어가는 합성 피혁을 제조해왔습니다. 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퓨마와 같은 기업의 합성 피혁을 납품해왔는데요. 무려 백산이 처음 생길 때 즈음인 1980년대부터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들어가는 피혁 제품을 납품해오고 있습니다. 백산의 합성 피혁은 폴리우레탄이라는 합성수지와 부직포 등의 화학 제품을 이용해 만듭니다. 이들 제품은 전형적인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유가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죽의 표면을 살펴보면 오돌토돌한 표면이 있고 군데군데 갈라진 듯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인조 가죽 또한 실제 가죽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직물이나 부직포 등의 소재상에 폴리우레탄 소재를 코팅한 뒤 엠보싱 가공이나 발포 작업을 통해 표면을 천연 가죽과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폴리우레탄 소재 말고도 비틸 소재들을 이용해 겉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어떤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했는가에 따라 인조 가죽의 품질이나 천연과의 유사성, 감촉, 성능 등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조 피혁을 백산이 제조하여 신발 제조 OEM, ODM 업체에게 넘기고 OEM, ODM 업체가 신발을 완성하면 나이키와 같은 상표가 붙으며 나이키 매장에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발 업체들의 밸류 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쯤까지만 해도 백산이 제조하는 합성 피혁은 모두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양 신발 제조업체에 납품됐었습니다. 이들 신발 브랜드의 대표 제품이 운동화 등 스포츠용 신발이기 때문에 백산의 피혁도 스포츠 신발용으로 납품됐었습니다. 2010년만 해도 백산의 매출 비중 95%는 이들 신발 업체향 피혁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업체들이 시장에 내놓는 신발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는 곧 신발에 들어가는 피혁 또한 다품종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신발 외에도 인조 피혁이 사용되는 가구, 의류 등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피혁 업체들은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납품하는 종류가 늘어날수록 더 다양한 종류를 소량씩 생산해야 하므로 생산성 저하는 필연적입니다. 제품의 용도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납품처에 따라 제품을 모두 각기 개발 및 제조해야 하고 만약 재고가 발생하면 처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켤레 이상의 신발이 꾸준히 팔리는 엄청난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산이 공급하는 피혁은 최종적으로 이들 기업에 주로 납품되다 보니 다품종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대량 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품종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캐파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예 납품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는 수많은 피혁 업체들 중에서도 백산을 비롯한 소수의 업체만이 시장을 과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백산이 스포츠 신발에 들어가는 피혁을 주로 납품하는 가운데 백산 최대의 경쟁 업체는 대만의 상팡이란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대략 상팡이 30%에서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백산은 20에서 25%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오는 구조입니다. 이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백산과 상팡 모두 폴리우레탄 기반의 인조 피혁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제품 개발력이나 캐파도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충분히 확대해둔 만큼 지속적인 과정 구조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판과 백산만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주력 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을 구축해둔 셈입니다.
백산의 제품 개발력이나 기술력은 상판과 거의 대등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이키나 아디다스양 제품 공급에 있어 두 업체가 꾸준히 주거니 받거니 시장 점유율을 비슷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외에 국내 경쟁사로는 덕성, 대원 화성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향후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지만 화승 엔터와 같은 많은 신발 OEM, ODM 업체들은 특정한 한 개의 기업에만 제품을 납품하는 단일 매출처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백사는 아디다스양 신발용 피혁도, 나이키양 신발용 피혁도, 그 외에 퓨마 등 여러 업체에 납품되는 신발용 피혁도 모두 제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출처가 2개 이상으로 다변화되어 있어 신발 시장을 따라 큰 폭의 변동 없이 구조적인 성장을 함께한다는 특징을 가진 것입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중국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신발 시장, 특히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스포츠 신발 시장 또한 크게 성장했는데 피혁 업체들도 이러한 전체 신발 시장 성장에 궤를 함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사는 2017년 즈음까지만 해도 아디다스 신발량 피혁이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나이키 신발량 피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양 피혁이 백산의 전체 신발용 피혁 매출 중 80%에 가까운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산의 신발용 피혁은 전량 해외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국내 생산은 전무하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나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생산 거점이 옮겨간 지 좀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 글로벌 의류업체들의 탈중국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이 활발히 일어났었고 의류 브랜드 업체들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 공장을 둔 ODM, OEM 업체에 적극적으로 물량을 맡기던 시기가 있었는데 생산 공장을 진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옮겨둔 백사는 꾸준히 피혁 납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백산의 향후 신발용 피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스포츠용 신발 출하량과 관련 시장의 성장입니다. 백산과 상팡 모두 글로벌 스포츠 신발 시장과 궤를 같이 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포츠 신발은 점진적으로 Q와 P가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머징 마켓의 등장에 따라 Q가 다소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비롯한 소수 업체가 스포츠 신발 시장의 80% 가까이를 잠식하는 과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업체 간 점유율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합산 점유율은 꾸준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향후 화승그룹 포스팅에서 잠시 언급하겠지만 신발 ODM, OEM은 신발 자동화 생산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도 간혹 발생했었습니다만 원재료를 납품하는 백산과 같은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여튼 이러한 신발 사업을 바탕으로 백산의 신발용 인족 피혁 부문은 백산의 꾸준한 캐시카우가 되어 왔습니다. 백산은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스웨이드는 가죽의 일종입니다. 주로 구두나 부츠, 장갑 등에 쓰이는 부드러운 가죽인데 겉면이 보들보들하게 생긴 특징이 있습니다. 의류 제품을 많이 구입해보셨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 사진만 보셔도 아 이거 하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스웨이드도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 만들 수 있는 반면 인공적으로도 합성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조 가죽의 한 종류로 말입니다. 백산은 스웨이드도 함께 제조하고 있습니다. 백산 인조 스웨이드의 특징이라면 이익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조 피혁은 만든 뒤 원하는 색상을 내기 위한 염색 공정을 거치는데 스웨이드는 처음부터 염색이 된 원단을 구매해온 뒤 피혁을 제조하고 공정이 끝납니다. 이때 원단을 염색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품질이 좋은 제품을 원하는 형태로 뽑아내기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백사는 스웨이드의 원재료를 베트남의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구해오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단 생산까지 수십 개월화를 구축하였으며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전략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웨이드 제품 자체의 가격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백산의 스웨이드 제품군의 이익률은 일반 인조 피혁보다 2배 정도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산은 오래전부터 스웨이드 또한 꾸준히 납품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주로 스포츠용 신발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2010년 중반대 들어 스웨이드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외형 확대에 기여하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일반 인조 피혁과 스웨이드 인조 피혁 모두 함께 백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2010년에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아이패드가 지금의 제품들에 비해 엄청 무거웠고 겉을 감싸는 케이스도 종류가 한정적이고 비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패드 2와 3가 나왔고 이때 아이패드 3를 또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판매 매장에 아침 일찍 갔었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앞에서 잠시 기다렸더니 제 뒤로 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매장이 문을 여니
신촌점 1호 고객이 되신 걸 축하한다며 사은품을 받았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진에 하늘색 커버를 사은품으로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커버는 두 번 접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석이 달라붙어 있어 아이패드에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재질이 바로 인조 가죽입니다. 매끈매끈하게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 초중반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바로 이 제품의 피혁 소재를 백산이 납품한다는 것을 말입니다.